예, 9월 9일 토요일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자, 주간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주중에는 진짜 뭐 엄청 전쟁같이 보내고 주말에는 한번 정리를 합니다. 생각도 정리하고 매매나 포트에 대한 정리도 하고 실제로 이제 중기 전략과 단기 전략 같이 가져가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하는데 뭐 10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단타를 막 치는 또 그런 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최소한 1년, 2년 이상 또 중기로 보는 또 성장 마인드에 또 상상도 해야 돼요. 한 종목 중에서도 이거는 좀 길게 가져가자. 일부는 이걸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단기 매매 해보자.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한번 제가 한 세 분 정도 생각이 나는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제 지인이고 한 분은 제가 관리하는 고객분이시고 한 분은 이제 SNS에서 저 팔로잉하는 고마운 분이신데 공교롭게도 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7월 말에 에코프로가 좀 물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포모 얘기도 하고 뭐 현금 비중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매매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분들은 많이 못 따라오시고 또 좀 위에서 좀 물리신 거죠. 걱정이 좀 많으신 상태라서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주간에 정리를 할 때는 우리의 매매나 그쪽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후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매매판에서는 후회는 다 필요 없고 현재적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을 해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암만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후회한들 의미가 없어요. 이 판은 원래 그런 판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상상을 하고 감성이나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현실이에요. 돈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또 미국, 중국을 말씀드리면서 매크로나 시장 얘기를 드릴 텐데 항상 그렇죠. 미국이 안 되면 우리나라 안 됩니다. 암만 우리가 2차 전지다 반도체다 온갖 장밋빛 시황을 세워도 자, 미국 빠지를 걷대요. 다 떨어지죠. 그냥 추풍낙엽입니다. 제가 외국인 수급 보는 이유가 가장 큰 중장기에 돈 많고 시간 많은 그 빅게미 빅머니 형님들이 미국계 자금이 그나마 제일 많아요. 근래 들어서 뭐 유럽이나 중국도 들어온다던데 그런 건 별 의미 없습니다. 항상 MSCI 미국계 외국계 자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먼저 또 간단하게 미국, 중국과 우리나라 매크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이 매크로가 흔들리면 전체 포트의 현금 비중을 확 늘려야 되는 겁니다. 작년이나 얼마 전에 8월달 했는 것처럼. 뭐 근데 그렇게는 보진 않으니까 일단 미국, 중국도 말씀을 간단히 해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좀 걱정하시고 계실 수 있고 우리도 단기 좀 물려있는 거 있잖아요. 중기적으로도 수익 났지만 비중을 줄여야 되는 2차 전지들 에코프로나 포스코 말씀을 좀 드릴 거 특히 에코프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비중을 많이 싣고 있는 로봇 레인보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우리 먹거리 준비해야 되고 지금 말 많은 그 반도체에 대한 스토리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크게 8월 조정장 이후에 9월은 반등 모색장이다 했는데 자, 그냥 차트에서 보입니다. 제가 항상 차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조건 사서 묻어두지 마세요. 미국도 그런 거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다니까요. 수십 년 만에 미국 중심 나스닥 킹왕짱 이런 흐름이 지금 아닙니다. 진짜 오랜만에 그 시장이 크게 변한 걸 알고 거기에 시장을 적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추세를 말씀드리고 어떤 정도와 속도를 말씀드릴 때 항상 차트를 많이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술적 패턴이 그거죠. 추세가 꺾였다 떨어진다 얘들이 살 때냐 팔 때냐 보는 것들은 항상 오를 때 과도하면 좀 줄이는 거고요. 빠질 때 과도하면 일부러 사는 겁니다. 그 패턴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뭐 중도나 중용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패턴의 실질적인 부분이 기술적 차트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시리즈를 만들려고 그래. 한번 제가 나중에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미국은 사실 그 조정을 좀 받았죠. 같이 많이 빠졌고 제가 나스닥이나 미국 성장을 볼 때 애플과 지금 엔비디아 기준으로 많이 본다 그랬습니다. 애플이 원래 대장이었고 지금 미국에서 성장이 필요하고 AI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애플이 지금 그때 장 빠질 때 $170 초반에서 받치면 좋다 했는데 다행히 받쳤고 반응을 줬습니다. 근데 요번에 떨어진 거 왜 떨어졌죠?
갑자기 미국, 중국 계속 투닥거립니다. 그렇게 온갖 인사들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나아짐이 없어요. 특히 반도체 관련이 정말 첨예하거든요. 예, 제가 반도체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화웨이에서 간만에 프리미엄 폰이 나왔습니다. 원래 화웨이 기억나시겠지만 2018년에 트럼프가 때릴 때 5G의 대표 주자였죠. 예, 그때는 기술 패권의 중심이 5G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적으로 2019년 초에 5G 전 세계 1등으로 났다. 뭐 KMW 이런 것들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G가 사실 그렇게 기술이 구현화되고 있지는 않죠. 시간 좀 걸리고 있는데, 자, 화웨이가 사실 기술력이 있습니다. 예, 간만에 프리미엄 폼을 내놨고 가격도 100만원, 120만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팔린다 그러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칩이 7나노 칩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EUV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자기들은 패키징을 해서 뭐 HMB, HBM 쪽을 쌓아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뭐 거기서 하이닉스도 나왔다. 그럼 공무원들 애플 폰 사지 마라. 애플이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 많이 팔리는 폰이지만 중국에 특히 많이 팔아요. 자, 중국의 아이폰의 MS가 67%입니다. 중국에서 아이폰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렇게 매출이 중국에 파는 폰이 4,500만 대, 예, 전 세계에서 이제 애플에 연간에 4,500만 대를 중국에 팔고 중국의 휴대폰의 67%가 아이폰인데, 야, 공무원들을 못 사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빠진 건데요. 자, 미국 중국의 정치 외교도 많이 봐야 되죠. 미국 중국의 패권 흐름도 봐야 되는데, 뭐 물고 물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거 다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차트적으로 제가 판단한다 그러면 저가 매수 괜찮게 들어왔어요. 제가 저번에 떨어졌던 180불에서 170불 사이를 밴드로 꺼놨는데 당분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매크로적으로도 제가 미국 중국 볼 때 미국 금리나 중국 위안화가 아직 불안정하잖아요. 둘이 투닥투닥 싸우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계속 뭐 다자회의 블록 만들고 전 세계에서 자기 이익이 가장 최우선이니까 미국도 지금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준은 8월 달에 조정을 받고 반등을 주지만 반등 모색 등락 과정이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기준적인 시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소비, 고용은 바로 부러지지 않는다. 여전히 미국의 가계 소비나 가계 자산은 엄청나게 많아요. 암만 얘들이 연체가 되고 저축을 줄고 받았던 보조금을 다 썼고 10월부터 이제 학자금 대출이 실제로 상환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자예요. 미국 사람들은 연예인 걱정하지 말듯이 미국의 가계나 소비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프트 랜딩 될 거라 봐요. 자, 그 과정에 계속 말씀드렸던 9월과 10월, 11월에 9월은 당연히 이제 금리 동결될 거죠. 다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가를 좀 봐야 되고 11월 달까지 FOMC가 있을 텐데 그때 금리 인상을 한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동결할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내년에 금리 인하가 정시로서는 안 좋은 악재라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적으로는 이제 금리 동결한다는 건 뭐죠? 그렇게 올릴 필요도 없고 빠질 필요도 없고 경기가 고만고만 간다는 얘기예요. 연준이 바라는 바입니다. 물가는 적당히 잡히면서 경기는 부러지지 않으면서 고용과 소비가 연착륙되는 그런 아주 그냥 골디락스한 느낌, 뜨뜻미지근한 느낌, 그게 사실은 연준과 전 세계 시장이 바라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경기나 지표 좋게 나오면 금리상 되는 거 아니냐, 증시 빠지자, 이런 건 단기 등락이라 보는 거고, 큰 흐름상 봤을 때 미국의 경기가 소비나 고용이 어떠냐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추세는 여전히 괜찮게 보고 현금 비중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숫자로 본다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4% 초반에서 받치면 되는데 지난주에도 4.24, 4.25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급들, 국채 반응이 많다 보니까 단기 수급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조금 감안해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게 있죠. 진짜 뉴노멀이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금융이든 경제든 투자든 이 환경이 너무 크게 변했기 때문에 기존에 수십 년간 익혔던 투자에 대한 이 저도 선입견이라든지 그 행동들 있잖아요. 바꾸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예전처럼 하면 되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변하셔야 되는 게 맞고 액션을 하셔야 돼요. 자, 미국 국채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강대국의 미국 국채가 3년째 수익률 많았습니다. 이런 적 없었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국채는 사놓으면 수익 나는 거지. 근데 무슨 인플레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국채 금리가 작년 11월 달 사면 될 줄 알았죠. 3배짜리 드럼보도 손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박살났어요. 채권쟁이들 난리 났습니다. 겨우 살려놨는데 다운 같은데 또 올라가요, 금리가. 또 미국 중국 관련 때문에. 이런 건 처음이에요. 이런 게 자꾸 생긴다는 거는 빨리빨리 시장에 적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변화를 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레리 서머스, 이분이 정말 유명한 분이고 이분도 인사이트 있는 분이죠. 계속 강대강으로 말하고 금리 더 올라간다 그러고 약간 매파에 속했던 분인데, 자, 재무부나 금리 추가 인상에 제약적인 의견을 줬고 이제는 연착륙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석학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많이 참고하잖아요. 계속 저는 이거를 쌓아두는 이유가 이분들 어떤 그 레퍼런스를 보면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어디에 치우쳐 있다. 스탠스를 보면서 우리는 참고하면 되는데 꽤 잘 맞지만 매파했던 분이 이제는 미국 경착륙 소비 괜찮다는 쪽으로 의견을 틀었습니다. 저는 거의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자, 꾸준히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의 기조는 세상 공부죠. 예, 세상 공부입니다. 그 머니마켓, 어디로 돈이 가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핵심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적으로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미국도 소비가 살짝 꺾이는 걸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미국이 소비나 고용이 꺾이면서 한번 큰 충격이 올 거야 라고 보는 건데, 저는 그거를 스무스하게 보는 거고, 자, 미국도 살짝 소비가 꺾이겠죠. 자,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나 미국 수출 많이 합니까? 중국 하던 걸 줄이고 미국을 더 하려고 있잖아요. 올해 초에 좋았던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에 우리나라 공장을 짓고 전기차를 많이 팔기 때문에 그쪽에 소비가 뭐 B2B긴 하지만 그쪽 기업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써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소비가 중요하고요. 중국은 당연히 소비가 중요하죠. 중국의 구매력이 이제 미국과 싸우다가 지금은 잽이 안 되지만 그 죽어 있는 그 자기들 인민들의 구매력, 인플레를 살리기 위해서 디플레랑 싸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소비가 죽은 지 좀 됐어요. 내수는 여전히 안 좋고 유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반도체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고객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B2C 영업, 어떤 유통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은 안 좋아요. 가장 중심은 저는 미국으로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타격이나 이쪽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설비 투자를 미리 하고 재고 조정이 되었던 B2B 기업 간의 어떤 설비 투자, 어떤 나라에 대한 그 설비 투자 이쪽에 사실은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향후적으로도 글로벌 소비가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 침체가 되더라도 얼마나 급하게 되지 않느냐, 그 중국이 그걸 막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내수 보양하려고 주석 대유 하루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글로벌 소비가 우리 투자 보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큰 관건이 될 거라 봅니다. 자, 미국의 소비 고용은 여러 가지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온갖 지표들이 나오지만 등락은 있겠지만 추이를 보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이제 못하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바라지 않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더 된다고 말 겁을 주고 연준에서 마우스 컨트롤 하는데 그런 것도 실제로는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저도 그게 공감을 해서 11월 달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동결되는 게 향후적으로 연준의 그 FOMC는 금리를 동결시키는 게 정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금리 유지되는 거예요. 금리가 그냥 빠지더라도 우리나라도 3.5%가 3% 간다 하더라도 1%, 2% 가는 게 아닙니다. 중금리와 고금리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변동성을 만들고 돈이 급하니까 왔다 갔다 심하고 정말 빈부격차가 역대 최고입니다. 정말 그래요. 미국도 정말 역대 최고고 우리나라 역대 최고고 쉽지 않아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재정을 풀어야 되고 정책을 써야 되는데 또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미국도 지금 돈을 못 쓰게 돈을 못 짓게 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 오죽하겠습니까? 현재에서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고금리고 이 긴축되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기에서 투자를 더 차별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나 큰 헤게모니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빅테크 성장을 안 하면 미국은 없습니다. 성장의 가장 대표가 미국이고요. 인플레든 부채든 이거를 끄지고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은 계속 쳇바퀴,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 돌리듯이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AI 성장 스토리는 내년도 계속 먹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과 엔비디아 기준으로 단기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아직 4%도 안정이 안 됐죠. 베이지북 얘기 나왔었는데 소비 둔화가 된다 보지만
뭐 연준이 희망대로 지금 골디락스 뜨뜻미지근한 이제 경기가 되고 있다. 예, 금리 동결이 호재가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금리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아직 매크로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등락되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예, 중국인데요. 예, 중국도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중국은 참 답답하죠. 예, 정말 너무 답답한데 어디 갔어? 시진핑이 그냥 욕도 많이 먹어요. 내부적으로도 이제 원로들 있지 않습니까? 예, 원로들도 지금 엄청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워낙 큰 공룡이고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하방 밴드 내에서 정시를 보는 측면에서는 바로 큰일 난다 보기보다는 그냥 패시브로 악재로 순위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미국 중국 볼 때 중국 영향력이 우리나라 MSC와 이모징이 묻혀 있고 중앙권으로 보다 보니까 투자할 때는 항상 중국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나 환율은 중국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근데 환율이 제가 왜 그 상당히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중국이 지금 중국도 7.35 위안 넘어갔어요. 작년 9월달 정말 전 세계 난리 났었던 작년 9월달에 그때만큼 떨어져 있는데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 어떻죠? 자, 작년 9월달 우리나라 환율이 다 망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때 1616 처음 샀을 때가 1440원, 1450원대입니다.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까? 자, 지금 이때 보이죠? 예. 뭐야, 왜 이래? 이때입니다. 예. 이때가 1445원, 50원대고요. 근데 떨어져가 지금 반등을 주고 얼마 전에 좀 떨어졌을 때 좋았지만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1330원, 50원대죠. 자, 달러 인덱스도 그때 145였습니다. 지금 얼마죠? 104입니다. 중국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는다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상방을 살짝 열어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중국 영향력이 그렇게 예전처럼 많지 않다.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 경제든 정치든 외교든 투자도 미국 향으로 좀 가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차트를 띄우려다가 저거 딴 얘기를 드렸는데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빌빌대요. 예, 그냥 답답합니다. 홍콩 일단 아직도 뭐 동양의 금융 허브였지만 지금은 옛날 일이긴 한데 어쨌든 외자를 보는 쪽에서는 자, 그냥 그래요. 예, 그냥 보세요. 그냥 올라서 반등을 줘도 밑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요. 추세가 없습니다. 예, 중국 투자는 안 한 거라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가장 화두는 뭡니까? 예, 지금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연착륙을 잘 시키고 헝다가 지금 1년 반, 2년 만에 거래 재개됐는데 이번 주에 주가가 더블 올랐어요. 더블. 예, 근데 뭐 그래서 급등이 된다는 것보다는 워낙 많이 빠진 게 서서히 이제 부동산 부양이나 푸주는 게 보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주가로 좀 보는 거고요. 중국은 시진핑이나 공산당에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인민들의 소비를 회복시키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심되는 경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단체 관광을 풀어주고 좀 있으면 나올 그 아시안 게임에 뭐 위신도 세우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제와 정치적인 미국과의 싸움박 하는 이 정치적인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그냥 장기적인 패시브 악재로 보시는 게 맞아요. 예, 단기로 제가 뭐 차트하고 주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이 살짝은 그래도 최악의 위기에 넘긴 것 같죠. 예, 백개원도 회사채 연장됐고 외자도 지금 달러 부채 좀 갖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헝다도 올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예전에 제가 기존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7위안인데 상단을 열어두고 이번 주도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 올랐지만 위안화는 여전히 걔들이 외자 유치하고 괜찮다 말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위안화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그냥 그랬어요. 자, 미중 관계도 여러 가지 인사도 왔다 갔다 하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자, 중국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국제적으로 시진핑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G20 회담, 정상회담 때도 시진핑이 불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에 있는 에이펙 회담도 불참 가능성이 있는데 뭐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다 불참하긴 그렇고 11월 달에는 여기 중요한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지금 오펙이라든지 뭐 브릭스 관련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 미국에 대항해서 뭐 그런 정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 미국과 일본과 중국 정상회담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답보 중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요번에 애플, 화웨이 이 폰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섹터 얘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지금 반도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향후적으로 50년, 100년을 봤을 때도 미국, 중국의 역사적인 패권 전쟁이 지금 반도체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제가 반도체 베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을 보고. 자, 미국, 중국은 뭐 그냥 그저 그랬고, 한국은 참 중요했던 전주였고, 제가 포트 2차 전지 갖고 있던 것들 중에서 에코프로 HN을 많이 줄여서 로봇들로 전략주로 좀 매기를 좀 했습니다. 예, 단기주의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 상태인데, 그거는 제가 2부의 섹터 때 말씀을 잘 드릴 거고요. 예, 포트 변화 준 내용들. 자, 2차 전지는, 반도체 2차 전지는 여전히 시장의 메인 섹터인데 조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매크로 때문에 쉬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오히려 좀 근본 있는 테마주 매매로 빅머니들이 들어왔던 로봇에 좀 편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들이 메인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2차 전지 반도체가. 그래서 테마주고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 타이밍을 저는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목요일입니다. 기다렸던 선물옵션 만기일날 외국인의 현선물 스탠스가 나올 것 같은데, 삼전이 올라가고 버티다가 7만원대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제 화웨이나 이쪽 하이닉스 문제였는데, 뭐 저는 단기적으로 괜찮을 거라 봐서, 애플도 주가 받칠 거라 봐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포션, 반도체 포션을 좀 넣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여전히 미세 조정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비중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 저는 봐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가들 많이 보시죠. 그래도 물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작년 7월달, 8월달에 유가가 거의 이제 90달러, 80달러였어요. 지금 86달러거든요. WTI 기준으로. 근데 지금 일단 사우디도 그렇고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기름은 당연히 덜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아람코 상장을 할 때 일부 돈을 좀 좋은 시기에 빼기 위해서 유가를 개별적으로 좀 만들었다 보는 게 맞고, 자, 미국이 사실 작년에 유가 거리 급등할 때 그 누르고 하기 위해서 그 비축률을 엄청 썼어요. 그 비축률을 지금 추가로 못 쓰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지금 유가나 에너지 관계가 조금 변동이 있는 흐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들, 경기들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는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자기네 편을 할 수 있는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가가 단기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슈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다자주의와 에너지 카르텔은 우리나라, 미국이나 경제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경을 올해도 내년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 갈수록 유럽들은 또 보고 있겠죠. 어제 또 호주에서 또 뭐 파업하고, 지금 세상에 각박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없던 노조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자, 1980년대 디트로이트 자동차 시대가 수십 년 전이잖아요. 지금 AI 시대가 오고 제조업을 좀 살리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노조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에너지도 전 세계적으로 또 저끼리 싸우고 다자주의 서로 블록끼리 싸움이 있는 그런 좀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 자, 내년에 이제 AI 성장 스토리,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중에 또 볼 게, 얼마 전에 애플 그 프로비전 있죠. 휴대폰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쓰는 HMD인데, 정말 그 마이너티 리포트처럼 손으로 온갖 걸 다 조정할 수 있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가상현실 기기랑 차원이 다른, 그게 나지 않습니까? 그 내년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삼성도 뛰어들 거고, 이제 LG와 메타도 같이 손잡고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간에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마우스로 만드는 PC에서 어떤 단순한 어떤 SNS의 그런 흐름이 시공간 내로 확장되는 흐름이에요. 우리가 있는 데서 진짜 아주 크게 영화도 보고 엔터도 즐기고 그 안에서 온갖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기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성장, 나스닥의 성장, 그 다음에 반도체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을 되게 좋게 보는 부분이고요. 향후적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은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자, 내년에 그리고 자율주행도 조금 더 발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기존에 있는 자동차보다 자율주행이나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수요가 4배나 증가한다 합니다. AI 서버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국, 중국, 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전히 시장은 그렇게 변할 거예요. 고금리, 중금리는 유지되고 전 세계가 블록화되고 개인 소비는 서서히 좀씩 빠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투자는 점점 슬림화되고 변동성이 커질 거고, 하지만 유동성이 풀리지 않고 있는 역실적 자산을 거쳐서 다음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여전히 못 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실적이 나오고 성장이 나오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했던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우리나라 반도체든 2차전지든 아니면 지금 엄청난 오버노리스크 같은 그런 바이오 특화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섹터 전체가 아니라 종목별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프리미엄 주식을 찾는 게 저희 투자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찾을 수 있어요. 오히려 고금리 이랬을 때는 성장률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게, 지금 애플이나 엔비디아,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게 왜 올라가고 잘 버팁니까? 돈이 제일 많아요. 현금이 제일 많습니다. 현금 많으면 이자를 많이 받잖아요. 고금리 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돈 없는 애들이 문제지, 현금이 많은 프리미엄 큰 애들은 이 고금리 시대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잘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B2B 설비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투자를 우리가 더 슬림하고 더 선택 집중해서 찾는 게 지금 투자의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실적이 나올 거예요. 자, 국가별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이번 주 주간 정리에 1부는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2차전지, 에코프로,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